여기는 동장이 있고 최고 행정자치 장이 여기는 면장이죠. 그럼 시장님이 야 우리 회의하자 면장들 집합하면은 면장님도 오시고 여기 동장님도 오시겠죠. 약 1,500평이에요. 1,500평이면은 현재 이게 9개 필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평당 약 제 계산과 한 40만 내외 정도 돼요. 그 정도 평당. 그 우리는 항상 나눠보라 했죠. n분의 1로 나눠보는데 순수와 단가로 나눠볼 때 도로를 빼고 본 토지만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그 도로까지 지분을 주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순수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비교할 수가 있죠. 그 전체 면적을 금액으로 나눠보면 평당 얼마가 나올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부지하고 디스코나 밸류맵이나 그 부동산 플래닛에 보면은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 보고 아 여기가 현재 유찰이 두 번 됐지만 이게 금액이 과거 사례 조사를 해봐가지고 좀 싸게 나왔다 비싸게 나왔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가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우선 가치 있는 가격과 위치라 했죠. 가격이 먼저 싸야 되고 위치가 좋아야 되죠. 그 위치가 여기가 과연 접근성이 좋은지 도로가 좋은지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보시고 가격과 위치를 판단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 싸고 또 위치가 좋고 그게 둘 다 교집합이 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겠죠. 제가 적은 거는 뷰가 굿이라 적었어요. 뷰가 제가 처음에 물건 찾을 때 뷰가 좋을 것이다. 제가 먼저 제일 이 물건을 찾은 목적이 여기 뷰가 좋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성으로 그냥 예상하신 거예요? 다 찾았죠. 다. 어떻게? 보면 지리를 보면 대충 감이 오니까 이 주소를 보면 감이 오니까 이제 감 떨어질 때 됐는데 아직은 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지금 올 때부터 7억 얼마가 유치권 있다 했죠. 유치권. 그 다음에 여기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관리지역 우리 B도시 여기 B도시죠. 네. 우리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지역이니까 B도시가 있죠. 네. 도시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B도시 생각했을 때 B도시는 세 가지가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중에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다. 보존관리가 좀 제약이 더 있겠죠. 계획관리가 제일 좋은 데죠. 땡큐죠. B도시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은 한 60%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지자체는 더 해주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는 더 낮게 준다도 있고 지자체마다 좀 다르거든요. 용적률은요. 그래서 건폐율은 거의 똑같아요. 40%갈 겁니다. 보존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얼마씩 잘랐죠? 100 몇 평씩 잘랐죠. 네. 150평이다. 그러면 30평이다 그러면 3평은 30평. 30평도 많이 큰 거예요. 아, 그래도 그래요? 층수를 한 30년. 아, 참 못 짓죠. 용적률이 왜 못 짓냐? 80? 자,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80 아니에요? 80까지 안 갈 거예요. 60? 60까지 갈 거죠. 60밖에 안 그러면은 되나? 3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여기까지 3층까지 누가 져요? 한 2층. 건물을 크게 지으면 아시잖아요. 관리하기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겨울에 난방비 많이 들어가지, 여름에 냉방비도 많이 들어가지. 요즘 추세가 아주 작게 져요. 보통 20평 내외 정도. 너무 20평도 작지 않나? 아파트야 32평 정도 돼요. 아. 네, 20평 정도. 실제 저도 한 30평대 가까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마가 그 집을 지으면 처마가 1m 이내면은 거기는 용적률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용적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마가 1m 이내. 그다음 발코니도 1.5m 폭이 이내면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조그만 토지에 최대한 그 용지를 많이 찾아먹으려고 하면은 그런 서비스 팁을 많이 찾아먹어야 돼요. 발코니 1.5m 안으로 해가지고 딱 뺑 돌려봐요. 그래서 디귿자로. 1.5m. 그리고 또 처마 같은 것도 나 비가짐 시설을 할 거야. 근데
1m 이상 하면은 중공검사 나올 때 자질해서 넘어버리면은 중공이 안 나거든요. 1m 이내로. 98cm. 보통 다락방 짓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도 괜찮습니다. 그 복층이죠. 복층 같은 경우는 다락방 같은 것도 용적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층 높이가 있어요. 층고가 몇 미터 이내면 한 층을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 맨 꼭대층 가 보면 약간 허리 숙이 들어가죠. 네네. 그건 안 들어가니까. 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구나. 그리고 여기 부지가 총 몇 개 나왔냐면 한 10개인가 나왔어요. 부지가 이제 다 쪼갰어 벌써. 쪼갰더라고요. 아홉 개. 9개인가요? 네. 9개에다가 여기 이제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여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이 산입니다. 이쪽 산. 산 저기 저 절토면 보이죠? 산이고 이쪽이 저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게 요거가 요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지목이 뭘로 돼 있나요? 임야죠. 임야요. 임야하면 산이죠. 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승인 받고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사 중에 이제 경매가 나온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위험한 게 여기서 봤을 때 저 절토면 있죠. 뒤에 한번 봐보세요. 산. 산은 수직으로 거의 90도 가까이 깎았잖아요. 직각이죠. 직각을 깎았으니까 저거는 나중에 향후에 저기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기 이제 마사토가 약간 좀 그런. 딱딱한 마사토로 형성이 되는 건데 저게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되거든요. 풍화가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저기 부풀었다 줄었다 합니다. 저기 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저분들이 보니까 용지 경계라 저기 측량 말봉이 가까이서 딱 잘랐어요. 두부 자르듯이. 그러면 안 되고 안전 경사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정도 놀이 그 구배라거든 비율 그 구배를 줘가지고 경사를 줘가지고 좀 높여 써야 되는데 높이면은 우리 안쪽으로 이게 더 들어오니까 부지가 확보가 덜 되겠죠. 최대한 찾아먹기 저기 깎은 건데 저러면 정말 위험하죠. 저기 허가 나오는 문제가 허가가 없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좀 아는 공무원들은 적어가지고 법면이라 하거든요. 법면을 보강을 해라 아니면 이거 더 경사도를 낮춰라. 그래서 비용이 따져보는 거예요. 경사도를 낮췄을 때 비용하고 그러면 땅이 줄어들잖아요. 아니면 내가 법면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하면. 근데 저런 경우는 법면 보강 공사하기 되게 난해한 게 저기서 어떻게 저거를 뭘 갖다 붙일 거예요. 갖다 붙이면 또 쓰러질 것 같아. 왜? 수직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거는 처음부터 손댈 때 잘 됐어야 돼요. 저런 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공무원이 만약 지정이 나오면은 저 안전 조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기 처리 위험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결국은 앞으로 더 한 3m 제가 보기엔 한 2, 3m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축대 싸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저기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이 부지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죠? 전면을 생각하면. 저기 보시면 앞에 보면 흙이 좀 흘러내렸잖아요. 저기 안전각도가 있어야 돼요. 앞에. 사실 그러면 저게 이쪽밖에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저게 더 앞으로 더 나와야겠죠. 근데 그 나오면서 하단 부분을 좀 수직으로 좀 자를 수 있어요. 저렇게 옹벽식으로 씌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절토면에는 이제 보강통벽을 하면 안 되고 보강통벽은 성토, 그러니까 흙을 쌓는 데가 보강통벽이 사용하는 거고 저런 데는 뭘 해야 되면 일반 콘크리트통벽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통벽 하면 보기에 되게 미가 안 좋죠. 이것도 보강통도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여기다가 집을 올리면 네. 이쪽은 다 지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거?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올리면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야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모가창기님처럼 말씀하시려면 여기서부터 네. 슬라브를 쭉 깔고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밑에 들어가는 게 네, 지하로 맞습니다. 지하가 돼야 저거랑 되니까. 면에 있는 저쪽도 다 지상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상이죠. 아, 아, 저 땅의 기준에서는 어, 지하, 여기가 지하죠. 지하지만 어. 여 땅의 기준에서는 아니잖아요. 왜 저기가
남의 땅이니까. 저쪽 기준에서는 지하지. 근데 여기서는 지하가 아니죠. 이 땅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네. 아, 방법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쪽에다 벽에다가 집을 붙여. 집? 그 벽면을 예, 그 한쪽 면을 저 건축물을 저 벽 쪽을 붙여.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전할 수 있겠죠. 무게중심이. 네, 그러면 저 한쪽 벽이 옹벽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메꿔야 돼. 왜 메꿔야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어느 정도 메꿔 놓고 쉽게 해서 합벽이라 하거든요. 저 벽하고 저기 토사 벽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가지고 벽을 쌓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건축비가 더 나오네. 선지 전용 허가가 네. 이게 한 번 난 것들이 나중에 받을 때는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받기가 수월해요, 아니면 수월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연장되고 그런 건 잘해줘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 낙찰받게 된다면 허가권을 승결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권 승결 받으면 현재 판례상에는 우리가 경매만 했다는 그 근거만 잘 갖다 주면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걸로 판례가 나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은 승계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치권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계속 안 나가고 있어. 우리가 점유해. 그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유치권은 첫째 점유가 해야 되고 유치권 최우선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 그렇죠. 유치의 그렇게 오라 했죠. 채권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돈 받을 계약서, 공사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공사 계약서 누구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 해당 건축주나 토지주한테 소유주한테 있어야 되고 또한 돈 받을 시기가 와야 되는데 돈 받을 시기를 안 왔는데 경매가 먼저 진행됐어. 그 유치권 주장을 못 하죠. 끝난 다음에 주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는 뭐든지 누구든지 받아준다 했죠. 거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요건만 맞으면 다 받아줘요. 유치권 신고. 유치권이 있다 없다는 경매 과정에서 판단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등기에 관련된 게 없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소송으로 가야겠죠. 판단 유무를 안 해주는 게 법정지상권도 판단 안 해주죠. 분묘기지권 세 가지 안 해준다 했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등기 안 나와 있는 권리잖아요. 등기 나와져 권리 아니니까 법원에서 왈가불가 안 해줘요.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판결해 주겠죠. 그때 가서 뭐 되니 안 되니. 그럼 여기서 유치권은 이제 판단하는 거는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그 돈 오고 가고 만약에 3차부터 돈을 낸다. 그 3차부터 돈 안 된 날짜가 돌에 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점유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유치권 점유거든요. 토목공사는 거의 어렵다 했죠. 어떻게 점유를 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문 딱 걸어 잠궈 펜스 치고 어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점유가 깨지는 거죠. 점유가 깨지면 유치권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 펜스를 꼼꼼하게 다 쳐놨으면 네, 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해가지고 계속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점유 안 했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살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죠. 유치권이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유치권자가 판결을 받았어. 야, 나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유치권 인정이 된대. 하지만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난 이제 이거 서류만 갖고 있어. 이거 유치권이 안 된다 했죠. 끝까지 점유를 해야 돼. 돈 받을 때까지. 제가 점유 여부를 그 촬영하려고 여기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불법 침입이 돼요. 불법 침입은 그는 소유자잖아요. 불법 침입이 아니죠. 아니, 내가 유치권- 소유자가 아닌데. 낙찰 받기 위해서 네, 이 낙찰 주권을 깰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여기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촬영을 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법 저는 침입 불법 아니에요? 불법 침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점유가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뭐 가재도구나 뭐 이런 그 기자재가 뭐 이제 자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 뒤에 산 있죠. 산에서 CCTV 딱 촬영해놔. 쫙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놓고. 아,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우리가 귀여운 저기 뭐야 요즘 그 CCTV 뭐 조그만 거 딱 갖다 놓으면 다 휴대폰으로 연동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촬영해놔 위에서
인근 집에다가 네. 그걸 설치해주고 설치해놓고 얼마를 주겠다. 저 집에서 나오는 집을 찍어 그런 방법은 이건 있겠다. 여기서 확인하기가 너무 좋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유도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유치권은 그다음에 어떤 가치 증진이잖아요. 가치가 증진돼야 돼요. 우리는 임야를 봐서 나 임야로 할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유치권자가 황당한 거죠 더. 아 왜 이거 상가 나는 임야야 나 싫어 이거. 그냥 나 임야로 그냥 갖고 있을래. 역발상으로. 그 유치권자로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 임야인데 아직 지목 변경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준보존 산지예요. 산지 중에는 농림 지역에는 농업 보호 지역하고 임업용 산지, 공업용 산지가 있다 했죠. 농업 보호 지역에는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이 있어요. 농업 진흥 구역은 뭐 쉽게 해서 절대 농지죠. 경지 정리 다 된대.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배수로 도로 다 냈는데 다투판 모양으로 뭐 1200평, 3600평 잘라놓은 데 있죠. 절대 농지를 하죠. 그게 고고고. 자, 임업용 산지하고 공업용 산지, 공인용 산지가 있죠. 산지 중에 두 가지는 임업용은 그래도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요. 뭐 나무를 뭐 키워가지고 뭐 임업용으로. 근데 공인용 산지는 거의 힘들다 했죠. 공인용 산지는 우리 산에 가면 약수터, 체육공원 같은 거 그 정도밖에 못해요. 내 개인 재산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용 산지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많이 좀 약간 한 발 더 물러서서 보십시오. 공인용 산지. 근데 농업 보호구역은요? 농업 보호 지역은 그나마 좀 나아요. 농업 농업 보호구역은. 구역. 농업 보호 구역은 좀 지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요. 농업 진흥 구역보다. 농업 진흥 구역은 농가 주택 그렇게 못 져요. 근데 농업 보호 구역은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가 뭐예요? 뭐 농업용 주택이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네. 농-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가스 충전소하고 저거 된다고 그랬어요. 유치원인가. 딱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 농업 보호구역이에요? 농업 진흥 구역에. 아, 진흥구역이에요? 유치원이에요. 네네. 유치원이에요. 그 유치원 아, 어떻게 그래, 논 될까? 쪽. 아, 나 그런 거 봤어. 논 갑자기 가운데 유치원이 있더라고. 네, 그게 있어요. 진짜? 농 가운데. 네. 원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어머. 난- 그래서 네. 유치원하고 아. 가스 충전소는 돼. 왜 그럴까? 그래서 머리 좀 굴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 농사로서 농사 짓는 거로서 좀 부정적으로 봐요. 해석할 때. 그럼 도로가 한 면 접해 있는 것보다 두 면 접해 있는 거 코너 땅 있죠. 코너 땅에 절대 농지가 있어. 그거를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으면은 옆에 땅도 옆에 허가를 받은 땅이 한 면이었는데 옆에 땅에 허가를 받은 땅이니까 두 면이 농사를 분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면은 차가 다니면은 뭐 먼지 나고 하면서 거의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 짓기엔 해석하는 안 거예요. 좋다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 땅 따먹게. 이게 땅 따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최선수의 설정일자는 여기서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임차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요건데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매각 물권 명세서의 세 가지 중에서 맨 밑에 하나가 뭐 나와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쉽게 해서 법원에서 판단 안 해주는 거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판단 안 해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8억 2천이야? 근저당을? 7억 6,700이 나왔죠. 아니 처음에 권리 토목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그다음에 2018년에 세운 게. 자, 공부하고 현황은 어떻게 다르다 했어요? 공부는 서류죠, 서류. 네. 공부가 우선. 공부가 우선이죠.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9번까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대지로 조성 중이다. 사실 맞죠, 대지로 바꾸는 조성 중이었죠. 집 짓기 위한 터로. 그리고 목록 10번은 가운데 저기 뭐 도로다. 도로로 조성 중이다. 임야지만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9개 집원은 대지로 바뀔 것이고 준공 나면은 한 개 부지는 가운데 길은 도로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도로는 다 각 집원마다 공유해서 집원. 이제 넘길 거예요. 이제 여기 9개니까 9분의 1씩.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경매 나온다 하면은 지분해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분이다 하면은 본 토지가 지분이 아닌 경우가 꽤 많거든요. 특히 공장 같은 경우 여러 개 공장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도로 가지고 n분의 1씩 다 나눠 가져 있어요. 네. 그 본 토지도 있고. 그러면 지분 경매다 하면은 패스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셔라. 보면은 도로는 쪼개져 있고 본 토지는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낼 때도 이 분필된 거를 따로따로 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경매를 그렇죠. 신청할 때 신청권자가. 전체로 지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분별로. 그럼 우리는 이 형님은 이쪽 산보다 이쪽 받고 네네. 싶겠죠. 음. 이쪽이다. 그리고 여기서 뷰가 여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뷰 좋은 데로. 지금 여기? 네, 여기가 이쪽이죠. 여기가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우리 서 있는 여기가. 그리고 뒤에는 그죠? 하다가 말았어. 흙을 안 채웠어. 보세요. 뒤에 흙을 안 채웠죠. 네. 그러면 이거 흙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저기 흙을 안 채운 거구나. 나 왜 구멍이 뚫려 있나 했어 나도. 원래 땅이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여기. 아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야 되는구나. 펜스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해야죠. 근데 보강토 공격을 안 쌌어. 하다 말았네 정말. 쌓고 하다가 돈이 없어. 이제 흙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저기 이제 우수관하고 전선 같은 거 나와 있는 저 전기통신공사까지 좀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앞에 주름관 있죠. 검은 게 주름관이거든요. 저게 땅 속에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아마 전기선이에요. 저건 전기선이에요. 하다 마른 거구나 네. 거기까지. 그리고 여기 도로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우수관, 통신 매너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9개를 다 한 번씩. 절개지, 아니 절토. 흙을 절개한다. 절토. 이거는 위로 쌓는다. 성토. 이 성토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많이 들죠. 많이 들죠. 그러니까 7억 얼마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깎은 거 갖다 놓으면 될 텐데. 토목공사한 사람들 엄청 억울하겠어. 근데 여기 요걸 보강토 옹벽이라고 하거든요. 보강토 블럭. 보강토 블럭은 성토하는데 여기 흙을 쌌잖아요. 보강토 옹벽. 싼 거예요. 싸가지고 평평하게. 내 말을 가격이 싼 거. 가격도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것도 왜 성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이제 모양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통신 매너리거든요. 통신 써 있죠. 여기 아니야 통신선. 우리 이제 뭐 인터넷선 있죠. 요게 다 지금 지중화. 여기 있으면 이 전체에 다 깔려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다 배부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전기선하고는 별개예요? 전기선하고 전기선은 네네. 다 여기로 오는 네. 거고. 통신 저 KT 옛날에 KT였죠. 통신공사하고 다 달려있죠. 한전하고. 전봇대. 이것도 지금 KT에 연락해가지고 다 전기로 까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수관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는 물 있죠. 이제 화장실 뭐 이렇게 물이나 뭐 이런 오수, 거. 오수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로잖아요. 가운데 다 모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해놨다고 볼 수 있네요. 그 지도 한번 선생님 맞춰봐요. 그러니까 유치권 금액이 꽤 그러니까. 높은 게. 자,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저 뒤에 인상밭도 엄청 넓다. 그러니까. 자, 여기 있죠, 요거. 요것도 하다 말았어. 이 여기 경계는 이게 이렇게 깊은 땅이었어? 근데 얘가 굉장히 높은 땅이네요. 우리 서 있는 데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하려면 한 7, 8m 올라가는데 아주 위험해요, 보강도. 잘 쌓아야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이거 뭐 현재 요게 왼쪽 거. 네. 여기서 이렇게 뿌려야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 있죠. 네. 여기. 이쪽. 하나, 둘. 이게 이거라고. 네. 아무것도 안 한 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거지. 이게 이거. 근데 이렇게 높게 해야 되나? 제때처럼 좀 이걸 낮추면 안 되나요? 맞추면 이제 뷰가 안 보이겠죠. 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높게 쌓으면 이게 얘가 원래 거의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런 쟤네가 거였지. 햇볕지 않는다고 또 뭐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걸 자른 거네. 그렇지. 가린다고 또 쟤네가 막 뭐 저기 항해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쌀 수도 있었어. 못 쌓고. 아, 기본적으로- 분쟁이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밑에부터 쌓아 올리거든. 그럼 저기 낮잖아요. 그래, 여기가 되게 애매해,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고요. 근데 얘도 해는 들어오고 이거- 좋은데. 여기 앞에고 요거 있죠. 이게 요거. 이게 요거. 그다음에 여기가 꺾인 게 이거구나. 네네. 그다음에 요거. 요게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여기가 도로잖아. 아,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있냐는 여기 한 거네. 여기. 야, 어디가 어디 이거라, 우리 이거, 아까 여기. 썼던 데가? 여기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게 써야죠. 아니라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가 도로네. 여기 아, 진짜? 지금 맞춰보니까. 아직도 그렇군요. 근데 저기서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생긴 것 같아. 왜 분쟁이 생겼냐면은 도로가 이거 높잖아요. 이건 낮잖아. 저기서 끝났어. 색깔이 이거 있죠, 요거. 빨간 벽돌 이게 같이 이게 생긴 이거 거. 끝이라는 뜻이거든. 저 경계가 네. 끝인 거구나. 아, 저기도 사타가 마른 게. 높다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산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지주들하고의 어떤 분쟁 이게 때문에. 너무 애매하다. 여기만 또 올라와 있고 옆에는 너무 그러면 저 사방이 다 농가진상이 낮고. 위험하잖아요. 높은 축대가 있으면은. 아니 우리가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인가 아니요, 봐. 여기요. 여기예요? 이거 요거 두 번째. 자, 가보시죠. 두 번째? 같이 와도 몰라 지금. 인정한 대로 인정하고 그걸 못 찾아. 우리가 어디 있는지. 같이 와서 짚어주는데도 헷갈리는데 여기입니다 이러고 알려주는데도 맞아요? 막 이러는데. 벌써 손이 시려. 10월달에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다녀? 겨울에는 진짜 못 다녀. 너무 추워서 그다음 요게 서서 볼 수 없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 끝에 요거. 저기 이거 여기하고 여기가 좋은 거 같아. 우리 서 있던 데 여기. 약간 뷰는 안 좋지만. 근데 여기는 얘 때문에 위험하고 여기가 난 제일 나은 것 같아. 응, 요거하고 저 앞에. 근데 얘도 가릴 수 있겠다. 저 앞에 지으면 잘못 지으면. 그치. 그죠? 여기,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기는 또 집이. 이것 때문에 어. 다 보이겠다. 우리가 반겨준 헬기가 계속 우리를 환영해. 처음에는 엄청 좋다고 막 싸다 그랬는데 볼면 볼수록 손 갈 데가 너무 많네. 사실 우리는 이제 원형지였으면 다 이거에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많이 공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어디 봐봐. 여기 이렇게 꺾인 거가. 아, 여기 요 이렇게 꺾인 거고 끝부분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저 끝에가 동그랗게 돼 있네. 들어온 입구에서 맞네. 그러네. 여기 아니네. 저 입구 쪽이 동그랗게 돼 있네 끝에가. 이게 두 번째 여기.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다. 요거하고 요게 제일 멋져. 여기 위에 집 앉으면 여기도 괜찮아. 이게 제일 멋져. 복층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땅 모양이 너무 예뻐. 강이 들 보인다. 2층으로 올라가면 잘 보일 것 같아. 여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뭐가 참기는 우리는 여기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밑에가 맞아. 여기 우리 여기 아까 서는 여기 맞아. 네. 우리 서서 있었던 데가 제일 좋네. 근데 이게 물 뿌리죠. 저기 소방 훈련하는 거예요. 저기 물 갖다가 소방관. 쭉 이것도 이거는 150평 같이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그 150평인데.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니 이것만 110평이고 나머지는 150평이더라고. 아 이거 좀 작은 평수가 하나 있었다 맞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볼게. 근데 여기 이 단지가 과거에 매매가 한 번 됐었더라고요. 60 얼마예요? 예.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네. 경매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소유주가 다를 텐데. 이거. 아니 소유주가 누가 또 사갔겠죠. 아 근데 여기만 톡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땅이 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지상권이 뭐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통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애울 때 땅 그 지라에서 땅 그지 땅을 근저당 설정할 때 지상권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날짜면은 이게 인수될 수도 있는데 그 저희 금융기관들은 다 말소를 해줘요. 혹시 선순위라도 말소를 해주거든요. 지상권을. 지사가 먼저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도 금융기관들은 말소를 해주니까 전화 한 통 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한테. 동일한 날에 만약에 개인이면은 그거는 위험하죠. 개인의 마음이. 개인은 그 사람이 말 바꿀 수도 있고 말 바꿀 수도 있죠. 뒤에서 보는 데가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땅의 면적에 대해서는 여기 그 감정평가서에 보시면은 전체 10개 필지에 대해서 공부상 면적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거는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 근데 이거는 다 일괄 매각이니까 전체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임장지 마치겠습니다.